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요? 어떻게 청소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이 비싼 옷에 더러운 걸 튀게 만들어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고급 호텔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 청소복을 입은 노신사가 무릎을 꿇은 채 걸레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박태준, 65의 태신그룹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누구도 그의 진짜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회색 작업복에 낡은 장갑을 낀 그의 모습은 평소 고급 양복을 입고 수백 명의 임원들 앞에 서던 그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태신호텔 대연회장의 샹들리에는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자선행사에 참석한 상류층 인사들은 우아한 옷차림으로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태주는 구석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으며 한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흰색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 유나였습니다. 한유그룹 사장의 딸인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외아들 민석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행사가 무르익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젠장. 유나의 손에서 레드와인 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진홍빛 액체가 흰 드레스와 대리석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주변이 술렁였고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걸레를 꺼내 무릎을 꿇고 앉아 흘러내린 와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손님? 제가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단련된 그 목소리에는 자연스러운 품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얼룩이 남았잖아요. 이게 호텔 수준이에요? 제대로 좀 닦으세요. 태주는 더 꼼꼼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고 몸을 옮기다가 순간 실수로 걸레 끝이 유나의 드레스 자락에 살짝 튀었습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하얀 천에 스며들었습니다. 유나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요? 어떻게 청소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이 비싼 옷에 더러운 걸 튀게 만들어요. 행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 실수입니다. 유나는 곁에 서 있던 비서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옷값 정리해서 호텔 측에 청구해요. 그리고 청소부 교육도 다시 시켜야겠어요. 이건 정말 수준 이하네요. 태주는 천천히 바닥을 마저 닦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수십 년간 회사를 일으켰고 수만 명의 직원들의 삶을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단 한 사람의 오만한 시선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약자였습니다. 유나는 단 한 번도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은 방해물을 대하듯 고개를 돌리고 다른 손님들과 다시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태주는 걸레를 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민서가 내가 사랑한다는 여자가 정말 이런 사람이란 말이냐?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겨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고독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행사장의 웃음소리와 대조적으로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뒤편 청소실에서 태주는 장갑을 벗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한때 저렇게 오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아직도 가슴 한켠이 아렸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야 보이지. 태준의 결심은 확고해졌습니다. 아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흘렀고 유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릎 꿇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석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프라이빗 클럽, 높은 천장과 은은한 조명 아래서 재벌가 자제들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민석은 친구의 권유로 처음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평소 이런 자리를 즐기지 않는 그였지만 친구가 워낙 간곡히 부탁해서 마지못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민석아,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편하게 즐기면 돼. 하지만 민석은 어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명품 브랜드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로 한창이었습니다. 그는 구석에서 조용히 와인 잔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밝은 웃음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입장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은 드레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가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시죠? 편하게 얘기해요. 그녀는 민석에게도 다가왔습니다. 민석은 순간 당황했지만 유나의 자연스러운 미소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여러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자리보다는 조용한 곳이 더 좋아요. 저도요. 다들 화려한 걸 좋아하는데 저는 오히려 소박한 게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민석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재벌가 자제임에도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를 보이는 유나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민석은 아버지에게 유나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태주는 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순수하고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인데? 유나는 똑똑하고 당당해요.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대해줘요. 거칠애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정말 좋아요. 태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일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앱을 훑어보다가 우연히 유나의 인터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유그룹 사장 딸 유나, 자선행사 참석 어려운 이웃 돕고 싶어. 기사 내용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유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댓글을 내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댓글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지 실제로는 완전 다른 사람. 저번에 백화점에서 직원한테 막대하던데 자선행사는 무슨 카메라 앞에서만 착한 척. 제 사촌이 호텔에서 일하는데 유나 씨 진짜 성격 더럽다고 하더라고요. VIP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직원들한테는 개념 없음. 민석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댓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십 개가 넘는 악플들이었습니다. 민석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사람들이 질투하는 거야. 유나가 유명하니까 시기하는 거지. 며칠 후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민석아, 너 요즘 유나랑 사귀는 거 맞지? 응, 왜?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유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들이 꽤 있더라. 조심해. 무슨 소문?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한다거나 성격이 까다롭다거나 그런 얘기들.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들었어. 내 선배가 유난의 회사 거래처에 있는데 만나기 힘든 사람이라고 하더라. 직원들한테 막 대한다고. 민석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본 게 아니잖아. 소문은 과장되기 마련이야. 유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민서가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됐어. 나는 유나를 믿어. 너희가 유나를 직접 만나봤으면 그런 말 안 할 거야. 민석은 유나를 방어했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재벌가 자제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게 보려고 해. 유나는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데 그게 진짜 모습이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민석이 여자친구 얘기를 꺼낸 날, 태주는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도 더 된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작은 공장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나도 민석이처럼 순수했지. 하지만 태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업이 막 성공 궤도에 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회사가 커지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태준도 모르게 오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회사 건물 복도에서 청소하던 할머니 한 분이 실수로 그의 새 구두에 물을 튀겼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짜린 줄 아십니까? 좀 조심하시지. 태주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할머니를 망신 준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태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자신의 은인, 창업 초기에 목돈을 빌려주셨던 김 사장님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태준 씨, 괜찮습니다. 어머니께서 원래 청소일을 좋아하셔서 자원해서 하신 거니까요. 김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실망을 태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사장님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직함이나 외양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고 소중한 관계는 이미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처럼 민석의 여자도 겉으로만 좋은 사람인 건 아닐까? 태주는 며칠 뒤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유나 씨의 일정을 파악해줘. 특히 공개 행사나 호텔 방문 일정이 있으면 알려주게.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신원조사를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다만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지. 며칠 후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나가 태신호텔에서 열리는 자선 행사에 VIP로 참석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호텔 측에 연락해서 내가 일시적으로 청소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줘. 비밀은 철저히 지켜야 하네. 비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청소부로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과거에 실수를 했네. 청소하시는 분을 함부로 대했던 일이 있어. 그분이 내 은인의 어머니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 그때의 후회를 아직도 안고 살아.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민석이만큼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 내 아들이 나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게 할 순 없어.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서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가 확인해 줄게. 너만큼은 나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며칠 후 태주는 청소복을 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30년 전 그 할머니께 무례하게 굴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그분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군. 호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유나가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라면 청소부에게도 예의를 갖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젊은 시절처럼 오만하다면 그 순간이 바로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샹들리에 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하얀 원피스를 입은 유나가 보였습니다. 밝게 웃으며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녀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야. 태주는 걸레를 들고 조용히 행사장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태주는 유나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와인을 쏟았을 때 청소부를 대하는 태도, 주변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시선, 민석이 사랑한다는 여자의 진실한 얼굴이었습니다. 자선 행사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단정한 차콜 그레이 정장을 입고 태신 호텔을 순시하고 있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호텔 현장 점검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근무 태도, 시설 상태, 고객 서비스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3층 객실 청소 상태는 어떤가? 예, 회장님. 모두 기준에 맞춰 관리되고 있습니다. 태주는 호텔 지배인과 함께 복도를 걸으며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2층으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얼굴이 이렇게 나왔어요?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2층 라운지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태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배인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태주는 손을 들어 지배인을 제지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복도 모퉁이로 다가갔습니다. 2층 라운지, 한쪽에는 작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VIP 고객들을 위한 인터뷰와 촬영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이 사진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태주는 복도 기둥 뒤로 몸을 살짝 숨겼습니다. 지배인도 그의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유나는 사진사의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각도가 완전히 틀렸잖아요. 이런 사진으로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사진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각도가 일반적이면 뭐예요?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유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슬쩍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 삭제하세요. 지금 당장요. 다시 찍을 거니까 전부 지우라고요. 사진사는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기둥 뒤에서 그 장면을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청소부에게 했던 태도와 똑같구나. 유나의 목소리 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그날과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완벽하게 웃다가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사진사를 다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다시 찍어요. 제대로 나올 때까지 계속 찍는 거예요. 사진사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유나는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차가운 표정은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플래시가 여러 번 터졌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성 기자였습니다. 유나 씨, 오늘 호텔 VIP 고객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유나는 밝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 태신호텔은 항상 품격 있는 서비스로 유명하죠. 저는 이곳을 정말 좋아해요. 태주는 기둥 뒤에서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이제는 웃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질문을 더 이어갔습니다. 유나는 완벽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나 씨, 최근 온라인에서 서비스 직원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간 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네, 인터뷰니까요. 꺼요. 지금 당장. 유나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주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그 질문은 오늘 인터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기사로 내지 마세요. 기자는 당황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참고 차원에서. 참고면 뭐예요? 이거 안 지키면 문제 삼을 거예요. 알겠죠? 유나의 목소리에는 협박에 가까운 톤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가 당황해서 수첩을 정리하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기자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죽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도와주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발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빨리 좀 치우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태주는 그 광경을 복도 모퉁이에서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지배인도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내 모습이 저랬을까? 태주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은인의 어머니를 무시했던 그날의 자신도 저런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저런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기자가 종이들을 다 주워 담고 일어서자 유나는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좋은 기사 부탁드려요. 제 품격에 맞게요. 마치 아까의 냉정한 태도는 없었다는 듯이 그녀는 우아하게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라운지 바닥을 울렸습니다. 유나가 완전히 사라지자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분이 민석이가 결혼하겠다는 여자일세. 지배인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 전에도 봤어. 청소부로 위장했을 때도 똑같았지. 오늘은 회장으로서 봤고 2번 다 똑같더군. 그는 유나가 사라진 라운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카메라 앞에서는 천사처럼 웃다가 뒤돌아서면 악마가 되는구만. 태주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호텔 순시는 계속되어야 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서가 내가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이런 거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너도 반복하게 할 순 없어. 그날 오후 태주는 사무실에서 비서를 불렀습니다. 민석과 유나를 내일 호텔로 초대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전해줘. 회장님, 드디어 말씀하실 겁니까? 그래. 청소부로 봤던 것, 오늘 회장으로 봤던 것. 모두 말해줄 때가 됐어.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상황도 영상으로 남겨둘까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직접 봤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태주는 민석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직접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야. 아버지가 본 것을 너도 알아야 해. 그날 밤 태주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면 민석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실망할까? 아니면 현명하게 받아들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민석은 평생 후회하며 살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만큼은 내 실수를 반복하게 할 수 없어. 태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신호텔 최고층 VIP 룸이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티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과 유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유나는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태신호텔은 다르네요. 여기 오면 항상 기분이 좋아져요. 민석은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릴 따로 부르신 건 처음인데 무슨 일이실까? 아마 축하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겠죠. 우리 결혼 승낙하신다는 의미 아닐까요? 유나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위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들. 두 사람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씨, 며칠 전 이 호텔에서 있었던 자선 행사 기억하시나요? 네, 물론이죠. 정말 의미 있는 행사였어요. 그날 청소부로 일하던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유나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청소부요? 글쎄요, 솔직히 얼굴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요. 아, 그분 실수가 좀 있었죠. 제 원피스를 더럽혀서 좀 불쾌했던 기억은 나네요. 태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대하셨는지요? 유나는 약간 당황했지만 곧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조금 지적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고급 호텔이라면 서비스도 그에 맞아야죠. 그리고 제 드레스를 더럽혔으니 변상을 요구한 것도 당연하고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태주는 손을 들어 민석의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저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석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유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태주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자선 행사 때 저는 청소부로 위장해서 일했습니다. 유나 씨가 어떤 분인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빠르게 생각을 정리한 후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하다니 참 비겁하네요. 태주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비겁하다고요? 네. 만약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제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저도 사람이에요. 화날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죠. 그날 저는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모르시고
저를 함정에 빠뜨리신 거잖아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논리적이었습니다. 민석도 잠시 흔들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다면 유나 씨는 분명 다르게 행동하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품격은 보는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청소부였던 저를 회장이라고 알았다면 유나 씨는 다르게 대하셨겠죠. 하지만 그냥 청소부라고 생각했기에 진짜 모습이 나온 겁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어요.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요? 그럼 사흘 후에 있었던 일은 어떻습니까? 사흘 후요? 네, 제가 호텔을 순시할 때였습니다. 유나 씨가 사진사에게, 기자에게, 그리고 주차 요원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모두 봤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때도 저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봤을 뿐이죠. 그것도 함정인가요? 그건 카메라 앞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카메라 뒤에서는 사진사에게 제대로 찍을 때까지 계속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기자에게는 기사로 내지 말라며 협박하셨고요. 주차 요원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소리를 지르고 CCTV로 확인된 후에도 사과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건 제가 꾸민 상황이 아닙니다. 유나 씨가 자연스럽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유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석이 충격을 받은 얼굴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 주차 요원한테도 그랬어? 유나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분노와 수치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석 씨, 이건 너무 모욕적이에요. 태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다만 유나 씨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청소하시는 분을 함부로 대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분이 제 은인의 어머니라는 걸 알았죠. 그때의 후회를 아직도 안고 삽니다. 유나는 순간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민석도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민석이만큼은 저처럼 살았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함이나 돈,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고 선택하길 바랐어요. 민석이 충격을 받은 얼굴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 아버지 말씀이 사실이야?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화날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화내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화를 내는지, 누구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웃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차갑게 대하는 것,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어요. 민석 씨가요. 하지만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유나는 민석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분이서 천천히 이야기하시게. 나는 밖에 있겠네. 태준이 방을 나가자 민석과 유나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도시의 소음만이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아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가에는 억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석 씨, 정말 믿을 거예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꾸민 일을요?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설렘이 아니라 슬픔과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 함정이 아니었어. 아버지는 단지 진실을 보고 싶으셨던 거야. 진실이요? 저도 사람이에요. 화날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죠.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지.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 둘 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문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별도 화해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두 사람의 관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친구와 약속이 있어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커피가 미지근하잖아요. 민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쪽 테이블에 유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웨이터를 향해 날카롭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뜨겁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완전히 미지근하잖아요.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불러요. 직원 교육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어떡해요? 민석은 그 장면을 입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유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유나가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레스토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석 씨, 유나, 밖에서 잠깐 얘기 좀 하자. 유나는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민석을 따라 나왔습니다. 레스토랑 밖 조용한 곳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방금 그거 봤어? 유나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진짜 제가 주문한 게. 유나.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 아버지가 말씀하신 후로. 근데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 민석 씨, 그건 방금 웨이터한테 한 행동 봤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 똑같더라. 유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유나, 우리 여기서 끝내자. 이제 확실해졌어. 난 당신과는 같이 살 수 없어. 민석 씨, 기회를. 한 번만 더. 미안해. 이미 충분했어.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인터넷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한유그룹 사장 딸 한유나, 호텔 청소부에게 갑질, 레스토랑에서도 난동 유나의 이중적 모습 포착,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나의 갑질 영상과 증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신호텔 행사장에서 청소부를 대하던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 레스토랑에서 웨이터에게 소리를 지르던 영상, 명품 매장에서 직원을 무시하던 일화까지
저도 유나 씨한테 당한 적 있어요. 백화점에서 일할 때인데 제품 설명하는데 핸드폰만 보면서 빨리빨리만 외치더라고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봤는데 음료 하나 잘못 나왔다고 직원한테 소리 지르고 매니저 부르고 난리였어요. 겉으로는 자선행사 다니면서 착한 척 하더니 진짜 모습은 완전 다르네요. 댓글은 수천 개를 넘어섰고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단독 한유나의 민낯을 파헤치다. 얼마 전 유나에게 협박당했던 그 젊은 기자가 특종 기사를 냈습니다. 그는 유나에게 당했던 일을 시작으로 그동안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증언과 영상을 종합해서 심층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유나 씨는 카메라 앞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고 말했지만 카메라 뒤에서는 사진사에게 제대로 찍을 때까지 계속 찍으라며 반말과 고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기자인 저에게도 기사로 내지 말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기사는 메이저 언론사를 통해 배포되었고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한유나 갑질 논란, 한유그룹 이미지 타격, 재벌가 자제 인성 논란. 유나의 SNS는 악플로 도배되었고 하루 만에 계정을 폐쇄해야 했습니다. 팔로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업 이미지였습니다. 한유그룹 주가는 며칠 만에 무려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한유그룹 사장 딸 논란의 주가 20% 급락. 유나 씨 광고 모델 계약 연달아 취소. 명품 브랜드들 유나와 거리두기. 유나가 모델로 계약되어 있던 여러 브랜드들이 일제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사교계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초청 명단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유나의 아버지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딸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부모로서 경영인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질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여론은 냉정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 재벌가 자제들의 갑질, 이제 그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유나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받았고 온라인에서는 그녀를 조롱하는 밈이 만들어져 돌아다녔습니다. 민석은 뉴스로 유나의 소식을 들었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고 그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민석은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자세로 회사 생활에 임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일하는지, 누가 거칠에만 하는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 후 민석이 제안한 신규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태주는 임원회의에서 민석의 리더십을 칭찬했고 곧 전무로 승진시켰습니다. 이제 회사를 맡겨도 되겠습니다. 태주는 측근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은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웠고 그것이 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과 민석은 서재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나 사건은 힘들었지만 그게 너를 더 강하게 만들었구나.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그때 가르쳐 주신 것 평생 잊지 않을게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